주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천지 빗괴를 할 건데, 우선 빗괴는 지난 시간에 했던 지천택괴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져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택괴를 다시 한번 회상을 시켜드릴게요. 이 지천택괴는 위가 건, 위가 곤, 아래가 건. 그래서 땅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있고 하늘 기운이 땅으로 내려서 천지가 교감하고 교류가, 기운이 서로 교류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괴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물이나 만물이 상호작용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상호작용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건강이든 기운이 상호작용이 잘 돼야 건강해지고, 사업도 그 사업 주체와 또 뭡니까 그 고객이 상호작용이 잘 되는, 교류가 잘 되고 상호작용이 돼야 이 태의 형태가 되니까 택괴는 만물이 상호작용을 잘하는 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막히는 건 상호작용이 안 되는 데서 막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막히고 답답하고 숨 막히는 상황들이 이제 빗괴, 오늘 배울 빗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과연 내가 이렇게 꽉 막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건 나의 상호작용 관계가, 내가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면은 그 비색한 걸 탈출할 수가 있게 되죠. 거기서 단서를 얻게 되죠. 그리고 소통이, 상호작용이 잘 되고 택괴, 이런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게 끝까지 그게 유지되질 않는다는 거. 세상은 늘 바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택괴는 보면은 맨 아래로 그게 발목, 띠뿌리를 뽑으면 띠뿌리가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다라는 건, 아래 위 세 개씩 뭉쳐있는 효들은 같이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효는, 맨 하효는 보면은 강이잖아요. 강효는 운동성이 강하죠. 아래 세 개는 운동성, 요거는 정적인 거고 이건 동적인 거죠. 근데 운동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운동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속성이 강하다는 건 뭐죠? 그 강한 속성대로 움직이려는 속성이, 상향하려는 속성이 강하면 그 강한 속성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띠뿔을 뽑으면 셋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인 성질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길이 됩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길한 항이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포항이라고 더 광대한 것을 포용하고 있다 라는 상이었잖아요. 이거는 하늘을 중효가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광대함을 포용하고 있는 상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 근교에서 곤으로 옮겨가기 위한 경계선상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평불필이다. 비탈지지 않은 평지란 건 없다. 그렇게 효가 나왔고, 사효는 편편불구기린 가볍기가 새 날개짓 하는 새털 같아서 이웃과 같이 부를 나누지 못한다. 그거는 뭐냐, 이 효는 역시 경계선상에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이 있죠. 항상 경계선, 삼효와 사효는 좀 경망한 면이 있습니다. 상하로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음효기 때문에 고는 가난, 그 다음에 거는 풍요, 이걸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불불이다. 오효는 제을이 귀매다. 또 육효 성이 해자로 바뀐다.
요런 산이 있다는 걸 이제 그 대충만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이따가 한 번씩 안 되면 보면서 하면 되니까요. 빗개를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자, 빗개는 지난번에 했던 이 지천택괴하고 복괴죠. 지천택괴하고 정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어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머물러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땅의 무거운 기운은 땅에 쳐져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서 음양이 천지가 교류하지 않는 상이 빗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의 양기는 위로 올라가 버리고 땅의 지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천지가 교감하지 않는 상이 빗개다. 그래서 천지가 교감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천지가 교감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도 만물도 상호작용이 멈춰지게 되죠. 그렇게 상호작용이 멈추니까 그 순간에 이제 만물은 정체가 돼버리죠. 그리고 숨쉬기 어렵죠. 우리가 가족 간에도 남편과 부인 간에 상호작용이 없으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죠? 이웃 간에, 나와 이웃 간에도 상호작용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 숨이 칵칵 막히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웃 나라와 우리가 상호작용이 안 되면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북한하고는 숨 막히는 관계가 되잖아요.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교감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단절이 됐을 동안에는 우리가 숨이 막히죠. 지금 이제 또 뭐 중국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되는 데는 숨통이 터지잖아요. 결여도 되고. 그래서 상호작용이 되는 건 택괴에 해당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건 빗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국제정세 같은 걸 볼 때도 이 주역의 괴를 잘 응용하려면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국제관계가 어디서 막힌지, 무엇 때문인지를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택괴의 상황이잖아요. 태의 상황인데 중국하고는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등지면서 우리도 덩달아서 미국하고 소통이 되는데 중국하고는 비색해지죠. 막히게 되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국제 정세도 미래가 거의 보이게 되죠. 이렇게 막히게 되면 결국은 뭘로 가게 될까요? 비색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우리가 부부간에 상호작용이 전혀 안 일어나면 이혼으로 치달아가잖아요. 그죠? 그 뜻이 다툼과 갈라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미래를 외교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금방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도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빗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하늘의 양기는 위로 올라가 있고 땅의 지기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천지가 교감하지 않는다. 천지가 교감하지 않으면 만물은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만물이 정체에 빠져버린다. 요게 빗괴의 종합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석괴전을 한번 볼게요. 석괴전에 보면 물, 불과 종통 그랬습니다. 만물은 언제까지나 창통하지는 않는다. 만물은 언제까지나 서로 잘 소통이 되지는 않는다. 소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된다는, 창통한다는 택괴 다음에 빗괴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택괴 다음에 빗괴가 온 이유는 세상 만사는 언제나 태의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태가 비로 변하고, 비도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 또 태로 변하고, 막히면 뚫리게 되고, 뚫린 게 오래되면 또 막히게 된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항상
그런 원칙 그리고 그런 법칙 하에서 돌고 흐르는데 우리는 영원히 안 그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비의 뜻이 뭐죠? 만물은 끝내 창통하지만 않는다. 서로 교통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빗계로 받는다. 비의 뜻에는 창통하지 않음, 막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잡계전에서 보면 비태 반기류야 그랬습니다. 빗계와 택괴는 그 유형이 반대로 돼 있다. 그렇죠? 우아래가 바뀌어 있죠. 빗계하고 유형이 반대로 되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양이 음으로 바뀌어 있죠. 양이 음. 음은 양으로 바뀌었죠. 그 유형이 좀 반대로 돼. 상하계의 유형이 반대로 돼 있고 옆으로 음양이 반대로 돼 있다. 유형이 반대다. 그 말은 뭐죠? 유형 그 모양, 그 생김새가 반대다라는 거는 그 성질 또한 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감이 불교감으로, 소통이 불통으로, 그 성질이 정반대성을 가진다. 그래서 택괴가 좋은 거는 양은 군자잖아요. 군자가 내직을 차지했고 소인이 외직으로 밀려난 상이에요. 그 다음에 군자가 안방을 다 차지하고 소인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태는 우리가 보면 군자의 세상이 되는 거죠. 군자가 전체적으로 힘을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택괴는 태평한 세월을 예고하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소인이 내직을 다 차지하고 군자는 외직으로 밀려난 상이죠. 소인이 안방에 있고 군자는 바깥에 쫓겨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안은 음험한데 밖으로는 양강한 척 하는 소인의 심리가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안으로 소인을 가까이 하고 밖으로는 군자인 척 하는, 군자를 멀리 하는 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빗괴는 완전히 택괴와 정반대의 성질과 상을 갖고 있다. 그건 택괴를 하면 빗괴가 그러니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종합해 보면 빗괴 괴는 천지가 교감 유통하지 않고 만물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꽉 막혀. 비색하다는 거는 꽉 막힌다. 비는 아니 비자잖아요. 아니다. 그 다음에 색은 막힌다. 막힐 색자죠. 그 비색 그러면 하수도 구멍이 콱 막힌 걸 비색이라고 합니다. 예, 소통이 안 되고 콱 막힌 그런 비색하고,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시세를 빗괴 시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괴가 괴를 뽑아서 빗괴가 나온다면 숨통이 안 터지겠구나, 숨통이 안 터지는 시세가 되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빗괴는 그럼 도가 있죠. 빗괴도 그렇게 숨통이 안 터지고 숨이 콱 막혀서 모든 게 깝깝하게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신 것인지, 그게 이제 빗괴가 갖고 있는 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앞뒤가 콱콱 막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게 제 일감이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 것인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 앞에 회사가 안 돼. 사업을 했는데 앞뒤가 꽉꽉 막히는 거야. 뭐 도대체 어디에 뚫고 나갈 구멍이 안 보여. 어디서 도움도 받아질 상황이 안 돼. 가정사든 개인이든, 개인도 금전융통이든 뭐든 아예 꽉 막히는데 돈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빗괴에 해당되잖아요. 이럴 때 숨통을 트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 있느냐는 한번 누가 얘기해봐. 뭐든지 좋아요. 이거 토론이 좋습니다. 이 공부할 때는. 푹 자요. 응? 푹 자요. 푹 잔다. 푹 잠을 잔다. 멈추는 거죠. 오케이. 멈춤, 푹 잔다. 변즉통이라고 했습니다. 또? 옛날에 변즉통이라고 했습니다. 운동한다. 네, 바뀐다 뭔가를.
뭔가 일정한다. 변화를 준다. 네, 변화. 변화를 준다.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막힌 상황이 앞뒤가 콱 막힐 때 숨이 안 쉬어질 때 변화를 준다. 요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변화를 주느냐는 거지. 도가. 아까 숨을 푹 잔다. 이거는 이미 변화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해야 하냐는 거지. 변화를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혔을 때 앞뒤가 콱 막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검. 기다리. 그게 안 돼. 검소. 근검 전략 방법이 하나가 있죠. 꽉 막혔을 때는. 그죠? 그런 게 뭐냐면 덜 쓰고 덜 움직이는 방법이죠. 그게 아까 푹 잔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맞습니다. 우리가 푹 자고 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근검 전략이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가 우리가 비색해져서 모든 게 확 막힐 때는 소박하고 검소함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색한 상황에서 일단 고통을 덜 느끼게 되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활기가 돌기 시작하죠. 그게 제1변입니다. 검소. 소박과 검소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고개 생계. 그럴 기간에는 도저히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죠? 인내가 있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 인내. 그죠? 인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는가?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그 쇼사예요. 쇼사인데, 그 뭐냐, 받아들임.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인내는 자기가 참는 건데 받아들임이 되면 사실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쉬고 그럴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푹 쉬면서 그죠? 그 상황을 일단 받아들인다. 왜? 아까 천지가 기운이 잘 소통하는 건 하나의 시세예요. 그 시세가 다 하면 막히는 시세가 오는 거는 천지 자연이 운행하는 규율이라고요. 그건 인력으로 저지할 수 없는 규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귓계지도를 잘 활용한 나라는 망하는 순간에도 회생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귓계의 도를 잘 활용을 못했을 때는 나라가 그대로 멸망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항상 우리가 국가의 흥망성쇠로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한나라 말기, 여러분들이 제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게 한나라 말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삼국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읽어서 잘 알아요. 그 삼국지를 보면 한나라 400년 국군이 기울어서 망해가면서 이제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죠. 황건적들이 나타나서 이제 막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못 사니까. 너무 숨막히고 비색해서 세상이 답답하니까 농민들이 이건 못 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데서부터 이제 삼국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반란을 진압하러 온 동탁이라는 장수가 서량에서 온 포항모단 장수가 그 틈을 타서 정권을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해서
황제 7살짜리 황제를 농락을 하죠. 동탁이. 그러다가 이 동탁이 미인계에 걸리잖아요. 왕윤이라는 사람이 초선이를 양딸을 여포하고 요 사이에다 딱 집어넣어서 둘이 싸우게 만든 다음에 동탁을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1등 공신이 왕윤이 1등 공신이 되잖아요. 자, 이때 숨도 못 쉬고 동탁의 폭정에 숨도 못 쉬던 상황에서 왕윤이 일단 나타났어요. 왕윤이 나타나 동탁을 제거했단 말입니다. 근데 빗계의 비색한 세상을 풀어가는 절차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 딱 실권을 잡고 여포가 옆에서 보좌를 하고 무력으로 보좌를 하니까 동탁 부하였던 이사 곽사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왕윤한테 살려주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둬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왕윤은 뭐죠? 강경책으로 일관을 했죠. 죽인다. 안 돼. 너희들 받아들일 수 없어. 토벌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연합을 해서 잔당들하고 동탁 잔당을 다 모아가지고 성을 포위해버리죠. 왕궁을. 그러고 나서 왕윤 내놔라. 안 내놓으면 그대로 황궁 무너뜨리고 다 죽이겠다 하니까 왕은 결국 성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면서 한나라는 멸망으로 막 치달아 가버리죠. 그게 이제 아까 이 빗괴의 도를 왕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받아들이고 이게 비색한 세상이 된 건 소인이 힘을 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소인이 힘을 쓰고 대세가 소인 손에 넘어갔는데 그 소인과 싸우려 한다면 승리는 소인이 하게 돼요. 비색한 세상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받아들이고 나서 소인과 절충을 해가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이 소인이 훨씬 힘을 쓰는 비색한 세상에 소인하고 절대 손 안 잡아. 요거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이 바로 그런 때거든요. 절대 소인과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소인이라 해서 북한하고 강공책으로 싸워서 안 돼요. 그렇다고 소인을 도와주면 소인은 더 급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금 북한 남북 간에 확 됐고 북이야말로 백성은 아예 생각질 않는 소인이잖아요. 독재와 3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운다는 건 뭐죠? 소인의 명맥을 유지하고 소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소인을 압박하면 궁지에 몰린 치가 사람을 봅니다. 고양이를. 그래서 여기서 항상 돼야 되는 게 강원 양면이죠. 아까 왕윤이 강공책을 쓴 건 큰 실패였죠. 그렇다고 소인들하고 손을 잡아버려도 소인들이 더 발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과 온이 북에 대해서는 사탕과 그죠? 해초리가 잘 병행이 되는 정책이 아니면 오히려 북대면은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른다는 거죠. 모든 국제관계 이 비색을 푸는 방법들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폐쇄적이면 햇볕을 좀 쪼여주고 그게 햇볕 정책이죠. 근데 햇볕 정책으로 일관하면 소인은 더 득세를 해요. 햇볕을 쏘있다 그 다음에 다시 걷어들이고 이게 광원이 겸비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한 정권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기간 동안에 강경책 온건책이 겸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면 북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몰리게 돼요. 그와 같은 게 이제 비를 푸는 방법들인데 여러분들이 비색이라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음양이 천지가 교류가 안 된다. 그래 상호
작용이 안 된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하나는 택괴는 군자가 성장하는 쪽이니까 상호작용이 잘 되는 괴였었죠. 근데 빗괴는 소인이 득세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소인 때문에 작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인 때문에 안 되는데 소인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북한 같은 경우는 소인이 득세하는 상황이라.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국가의 근본 정책은 어떻게 수립돼야 된다. 내 회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수립하면 되겠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잘 요해를 하면 사실 이 괴 주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빗괴를 괴사부터 볼게요. 숨이 막히는 불통의 시세가 빗괴다. 했는데 괴사를 보면 비지 비인 그랬습니다. 비는 막다, 막히다죠. 비지, 막힌다. 그 다음에 비인, 사람이 아닌 것이 막힌다. 근데 요거를 이 비인을 사람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안 되니까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비인은 사실은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막히는 괴다라는 뜻입니다. 이 괴는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비색해지는 상을 갖고 있다. 자, 군자가 막히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막혀야 될 사람은 소인이잖아요. 그죠? 음험한 것이 막혀야지, 그죠? 양강한 것이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음효는 소, 양효는 대, 소인과 대인, 소인과 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과 양. 양지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음지가 득세를 해버리잖아요. 음지가 득세를 하고 양지가 사라져간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양은 대인이요. 음은 소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인이 지금 쫓겨나고 외직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막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막혀버리고 있다. 막히고 있는 상이다. 요게 빗괴입니다.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막히고 있다. 그리고 마땅히 막혀야 될 사람이 득세를 하고 있다. 반대로 하면 그 상을 갖고 있는 것이 빗괴다. 그런다. 근데 요 앞에는 빗괴는 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빗괴는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막히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게 빗괴다. 그 다음에 빗괴는 또 여기도 빗괴는이 들어가. 언제나 모든 효사나 괴사는 한 구절마다 앞에 대목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빗괴는이 들어가죠. 빗괴는 그러므로 이제 막히지 말아야 돼. 군자가 그러므로 군자의 발음이 불리하다. 발음 군자가 불리하다는 거죠. 빗괴 발음 군자가. 자, 여기서 요거는 발을 정자, 군자의 바른 게 불리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항상 주역에서 요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뜻이 몇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사를 적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군자가 고정 불변이 되면 불리하다. 불변이면 불리하다라는 정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막히지 않아야 될 군자가 지금 막히는 시세예요. 정이 사한테 밀려서 막히는 시세. 근데 이 시세는 인력으로 저지할 수 없는 시세라는 거죠. 택괴에서 빗괴로 온 거는 인간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 시세를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시세를 쉽게 받아들여서
이 상황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기가 안 쫓겨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해봐도 안 되는, 시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시세에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질 않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소인한테 밀리지 않는 일을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고정 불변의 마음을 쉽게 포기를 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 불리하다는 거죠. 군자가 안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고착화시키려는 마음이 정고해지면 군자한테는 불리하다. 이 뜻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이 이럴 때 아무리 군자의 발음이 이미 이 시대는 불리하다. 그 발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건 불리하다.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전제가 되면 어떻죠?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고착화되게, 이 상황에서 굳이 내가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왕소래. 요 비괴는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그죠? 대가 사라지고 소가 오는 괴죠. 대왕소래. 그래서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는 괴다. 또 큰 것이 힘을 못 쓰고 작은 것이 힘을 쓴다 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괴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괴의 상이죠. 그러니까 비괴는 막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막힌다. 응당 막히는 상이죠. 비괴는. 그 다음 비괴는 바른 군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괴는 대가 사라지고 소가 득세를 하는 상이죠. 요거를 괴사로 지금 이 상을 보고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제가 늘 그 단어 한 단어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주역을 풀어갈 때 여러분들 그 점사로나 철학적으로나 주역을 풀어갈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건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비중이 그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치에 통달해야 돼요. 이치에 통달하고, 두 번째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 이치를 적용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변통이라고 그러죠. 먼저 이치를 통달하고 있는 그 이치를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게 변통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나타내줄 때 이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적어주셔야 그걸 적용할 때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소동파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주역에서는 가장 지금 그 최고로 그동안 주역 공부는 소동파 하면은 더 이상 덮을 사람이 없는 그 분으로 이제 유명한데, 이분이 살았을 당시에 그 이웃 마을에 어느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인이 어느 날 야명주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구슬, 손가락 끝만한 작은 야명주인데 한밤에도 빛을 발하니까 엄청 본 거죠.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상인이 그걸 구해왔어요. 그래서 야명주를 집에 놓고 너무 좋아서 그걸 상자 속에 다 보관해놓고 혼자 야명주를 보고 그런데 이게 아마 앞으로 성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맹주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대로 상자에다 놔두고 사랑으로 건너가서 손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방에 와보니까 야맹주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온 방을 뒤적여도.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애기가, 자기 아들 꼬맹이가 담 근처에서 뭘 막 두리번거리고 또 찾고 다녀요. 찾고 다녀요. 그래서 너 뭘 찾냐? 그러니까 구슬이요. 무슨 구슬인 게 아빠가 그 방에 놨던 구슬이 이뻐서 갖고 나와서 놀다 이것을 떨어뜨렸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구대로 종까지 다 나서서 온 마당을 다 살피고 그 주변에서부터 집안을 다 뒤지는데 구슬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빨리 동파 선생한테 가서 어째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래서 이제 소동파한테 갔어요. 가니까 소동파가 통에 꼽아놓은 종이 빨대, 그거를 저기서 아무거나 하는 빨대를 꼽아보라. 이거 뽑으니까 글자가 U자가 써져 있는 거죠. U가 이렇게. 그러니까 동파가 하는 말이 집에 혹시 닭 키우십니까? 네, 닭 한 마리 키우요. 그 닭을 빨리 잡으이소. 잡으면 구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닭 U자잖아요. 그래서 와서 닭을 잡았어. 잡았더니 안에 있는 거야. 그 닭, 아들이 떨어지고 자기 콕 쪼삼고 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구슬을 찾았는데 며칠 뒤에요. 며칠 뒤에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봄이 돼서 농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팔릴 때인데 농기구를 낫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장간에 이제 자기가 철로 된 정을 많이 이제 모아놨어. 그 새막대기를 이걸 두들겨서 낫을 만들어. 이게 모아놓은 그 새 정이 어디로 가고 아무리 대장간을 다 정일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대장간을 뒀는데 그 정이 없어. 그래서 동파한테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하필 소동파가 외출을 하고 없어. 근데 그 제자가 뭐 때문에 그래가 내가 여기서 온다니까 내가 봐줄게. 그 종이 하나 뽑아보라. 그 종이를 뽑았는데 요 다규자가 딱 나온 거야. 다규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닭과 관련됐다. 그 새 정을 닭이 묵었을 거예요. 그 닭을 잡으셔. 그러니까 이 대장쟁이가 나는 닭도 안 키우고 설사 닭을 키운다 해도 팔뚝만한 쇠정을 닭이 어찌 먹냐. 말 같은 소리 해라. 맞잖아요. 그 제자가 생각해도 자기도 웃긴 거야. 대체 그러네. 그 머리만 뜩뜩 긁고 있는데 소동파가 그때 온 거예요. 와서 제자가 소동파가 도착하면 선생님 열어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하는 얘기가 제자한테 이놈아 그동안 그렇게 주역을 공부한다 가르쳐도 또 그 모양이냐. 먼저 이치를 통달하고 그 이치가 상황에 맞게끔 이치를 변경시키는 변통을 잘해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대장정이한테 요 U자를 보면서 U자를 눕혀놓고 보시오. 이게 뭐가 써?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장정이가 대장간에 풀무네요. 대장간에 상자 네모지게 이렇게 짜고 앞에 이 판 붙여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 바람 넣는 풀무 모양인 거야. 대장정이 풀무네요. 그런 거예요. 그 풀무에 이 판자, 바람을 밀어내는 판자
판자 옆불태기에 바람이 안 새도록 닥터를 다 붙여놨지 않냐? 소동파는. 그렇죠. 무조건 세터나 닥터를 다 거기다 붙여야 바람이 안 새죠. 풀무에는 다 들어가죠. 다구자는 이 풀무를 상징하는 거다. 네한테 적용된 거. 그 풀무 안을 찾아보라. 네가 찾던 게 그 안에 있을 기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풀무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풀무 속에 다 있는다. 쇠뭉치나.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치와 변통이에요. 이치를 상황에 맞게 변통시켜주는 거. 이게 주역에서 아까 요런 게 분리 군자청 하면은 군자가 정보하면 분리하다 하나에 고정돼 버리면 상황에 변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군자의 발음이 아무리 군자가 발음 군자래도 지금 이 상황은 불리하다. 요 상황인데 요게 어떤 상황에 가서는 군자가 이 발음이 정고불변으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줘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이 어떤 건 2개, 3개, 4개가 된다. 방금 전에 오는데 우리 비룡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섭대천을 중북계를 푸는데 이섭대천이 해석이 이섭대천이 도대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보면 섭대천 큰 내를 건너면 이롭다.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큰 내를 건너면 이롭다. 그럼 안 건너면 불리한가? 라는 문제가 나오죠. 두 번째, 꼭 큰 내를 건너야만 유리한 건가? 라는 문제도 나오고. 근데 이 섭대천은 섭대천하면 큰 냇물을 건너가면 이롭다라는 뜻도 되죠. 반면에 또 어떤 뜻이 있겠어요? 큰 내를 건너기에 유리한 국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건너간다, 가야 된다가 아니고 건너가기에 딱 좋은 때다, 유리해진 때다, 지금 국면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우리는 의당, 마땅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마땅히 큰 물을 건너야 한다. 요처럼 내가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또 요 상황일 때 그 상황에 맞게 이걸 변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주역입니다. 이치에 통달하고 내가 통달한 이치를 개개의 질문 상황에 그 이치를 변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상황을. 자, 그러면 천지빗개는 막히지 않을 사람이 막히는 상이다. 그 다음에 군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세 번째,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는 상황이다. 그죠?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는 상황이다. 그 큰 것, 대왕소래도 마찬가지겠죠. 대가 가고 소가 온다는 거를 내가 어떤 상황은 소탐대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상황은 소소한 것들에 집착하느라 큰 거를 잃어버려 놓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세를 못 보고 국면만 보다 대세를 놓쳐버린 상황도 소왕대례가 되겠죠.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네, 괴사 효사는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해드려도 항상 그 해석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의 기준점이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단사를 볼게요. 요건 이제 해설한 겁니다. 비지피인 분리 군자정 대왕소래 괴사 그대로 적은 거죠. 막히지 않을 사람이 막히고 다른 군자가 밀려나가서 불리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은 즉시, 온다 하면 이는 곧 그 말입니다. 즉시는 이는 곧 천지불교, 하늘과 땅이 교류하지 않고 않음으로써 이 만물 불통이야. 만물이 상호작용을 않기 때문이다.
요 괴사가 요런 괴사가 나온 건 이 괴가 천지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만물이 상호작용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괴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일단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하 불교이 천하 무방이 하겠습니다. 상은 상으로 가보고 하는 하고 상하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상호작용이 없으면 상하 불교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천하 무방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서 천하는 있어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서 뭐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 방자를 썼는데 그런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존립할 수가 없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면 그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다. 존속할 수가 없다라. 여기서 천하무방은 이 세상에서 존속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유외강 안이 유하고 밖이 강한 내유유강의 이 상은 내소인 외군자 안으로 소인을 가까이 하고 밖으로는 군자를 멀리한다. 소인을 가까이 하고 군자를 멀리한다 라는 겁니다. 내소인 외군자는 소인은 안으로 끌어들이고 군자는 밖으로 소인을 가까이 하고 군자를 멀리하는 상이며 소인도장 소인의 도가 잘하고 군자의 도가 소멸되는 상이다. 그래서 요게 빗괴는 비지비인이요 분리군자정이며 대왕소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전. 이 상전에서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공작에서 이 괴에서 우리의 행동방침의 빗괴치토를 참 극명하게 표현한 것들이 항상 대상전입니다. 천지불교피. 천지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빗괴다. 요 빗자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빗괴다. 군자 이 검덕피나. 군자는 이 빗괴상을 보고 빗괴상에서 보고 검소한 덕으로 어려움을 피하건다.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피하고 불가영이로 영화로움과 돈벌이에 불가 집착하지 않고 돈벌이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돈벌이에 대해서 그게 행동. 자, 비색한 세상이 왔는데 그 비색한 속에서 영화를 누리자고 한다면 그거 군자가 짓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색한 세상에는 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검소한 덕으로 그 시기를 넘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빗괴의 도에서 아까 검소, 그 다음에 받아들임. 받아들임이 아까 분리군자정이죠. 군자는 이러한 시세는 그 시세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세이므로 군자는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그래서 변치 않기를 바라질 않는다. 바라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정고불변한 걸 한 경우 그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물러날 때 물러나고 그렇죠.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는 집착을 않고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받아들임의 도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빗괴는 지천 택괴의 반대괴다. 그래서 택괴는 천지교류 그 다음에 만물의 상호작용이 잘 되는 굉장히 통창한 괴다. 빗괴는 그게 오히려 거꾸로 막히는 괴다. 그래서 비가 극에 달하면 태가 되고 태가 극에 달하면 비로 도는 게 우주 질서다. 그에 따라서 택괴 다음에 빗괴가 왔다. 빗괴는 막힌다. 꽉 막히고 숨 막히는 괴다. 요게 괴의다. 그 빗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양식, 빗괴의 도는 근검으로
그 어려움을 넘기고 그 다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물러설 줄 아는 지족의 경지를 터득하게 된다. 자, 괴사는 막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막히는 괴다. 그리고 군자가 불리하고 소인이 유리하다. 이제 소인한테는 굉장히 형통합니다. 소인들은. 그리고 군자는 불리하죠. 그 다음에 대왕소리한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는 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일단 빗괴는 근본은 여러분들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괴의예요. 괴의. 그 다음에 괴의에다가 빗괴의 도가 무엇이냐, 빗괴를 헤쳐나갈 도는 뭐냐, 길은 뭐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효사에서 이제 강론이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한번 볼게요. 빗괴는 간단하게 그 카테고리는 비색불통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돼요. 비색은 꽉 막혔다. 불통은 통하지 않는다. 비색불통은 꽉 막혀서 상호 소통이 안 된다.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 개념 잡으면 빗괴는 충분할 겁니다. 자, 효사 볼게요. 초요입니다. 초요. 발모여의 기회 그랬습니다. 요 회자가 요것도 틀렸네요. 요거 물 모일 회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 모일 회. 3주변에 왁구가 이렇게 물 모일 회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택괴 지천 택괴를 보면 지천 택괴도 5번이잖아요. 같은 효사가 띠뿌리를 뽑으니까 뭉쳐서 한꺼번에 따라 올라온다라는 효였습니다. 근데 지천 택괴는 정길했어요. 정복해 나가면, 힘써 나가면 길하다. 그리고 요거는 멈춰야 길하다. 요것만 다릅니다. 하나는 힘써 나가야 길하고, 요거는 정계. 이게 세 개가 뭉쳐 있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띠뿌리 뽑으면 올라온 것 같은 효과는 택괴나 이게 공통적입니다. 같이 같은 효끼를 뭉치는 것. 그래서 이제 발모, 여의, 기회까지는 같고, 다만 택괴에서는 정복할 정자를 써서 힘써 나가야 길하고, 요거는 정고부동해야 길하다. 그 이유는 지천택괴는 여기 양효였죠. 양은 동적인 속성이 강하죠. 음은 정적인 속성이고. 근데 이 자체 효가 갖고 있는 속성이 동적인 거기 때문에 움직여야 길한 거고, 지난번 택괴는 요건 정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멈춰야 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길이 됩니다. 정해야. 이 상을 보면 초요부터 해서 이 소인이 군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인이 군자를 계속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세상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인이 멈추고 정고부동, 안 움직이고 정고부동해야 길하죠. 근데 택괴에서는 군자가 소인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군자가 더 소인을 많이 밀어낼수록 유리하니까 군자는 전진해 나갈수록 유리했던 거고, 요거는 소인이 전진하고 소인이 더 득세를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멈춤이 있어야, 그죠? 정이 있어야 유리하다. 아까 이 정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죠. 하나는 발을정도 되고, 하나는 정고, 움직이지 않는 정고부동, 정고부동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고부동의 뜻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고해야 길하다. 초여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여의 상 자체가 비색한 세상의 시작이죠. 시작 단계에서 비색한 세상이 시작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비색한 세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태가 가장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길이다. 정해야 길하다. 자, 이 상을 보면 초여가 사여하고 정운관계네요. 정운관계이기 때문에 초여가 사여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마음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정고에 있는 게 좋다 라는 경계의 문구가 붙은 겁니다. 그래야 형통하다. 근데 반면에 초여가 사여하고 응을 한다는 건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사여를 향해서 간다는 건 사여와 친하다는 속성이 있죠. 친하다. 그거는 초여가 사여를 밀어내기보다는 친구로 상합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요 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추세는 밀어내는 추세인데 효 개별은 상대를 군자를 미워하지 않는 상을 갖고 있어요. 이 괴가. 그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초여는 정고부동하면 길하고 그 다음에 이 초여는 형통하다. 초여는 발목 여기회의 상이고 정고부동해야 초여는 정고부동해야 길한 상이고 초여는 요걸 떠나서 형통한 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형통하다는 의미는 여기서 뭐냐? 자, 음이 자라고 양이 사라지면 소인이 자라고 군자가 사라지면 인간사에서는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재앙일 수가 있다. 근데 천지는 군자와 소인을 안 가리죠. 그죠? 천지불인이에요. 노자의 세계는 천지도는 비가 태로 변하고 태가 비로 변하는 이 순환 자체가 하나의 형통함이지, 군자만 잘하고 소인은 안 잘하고 요거는 천지로서는 형통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순환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항상 우리 형통이란 말과 길은 달라요. 형통하다라면 좋다, 통창한다라는 뜻인데 인간사에서는 형통한 게 좋다. 인간사에는 그게 형통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길이고요. 천지 자연으로서는 소통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형통의 의미를 이거는 형통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형통계는 길한 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괴가. 뭐 말인지 알겠죠? 길 그러면 길흉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 형통이란 말은 천지 자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천지 자연은 길이 없어요. 흉도 없고 그저 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자라서 음이 줄어드는 것도 형통이요. 또 음이 자라고 양이 줄어가는 것도 천지 개념은 같은 형통이다. 천지는 선악이 없다. 그게 형입니다. 그리고 선악이 있기 시작한 건 인간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길과 형으로 항상 논아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요. 자, 이어는 포승 그랬습니다. 포승. 포용하고 승계한다라는 뜻입니다. 포승은 포용하고 승계한다. 이건 뭐냐? 천포 시승. 하늘은 광대함을 포용한다. 그래서 지난번 택교에서 포황이었죠. 이호가 포황, 광대무변함을 포용하고 있다. 하늘궤의 아래로 내렸을 때 중요였죠. 근교의 중은 하늘을 포용한다. 그래서 하늘의
광대함, 황을 포용한다. 그게 또 근데 여기서는 포승 그랬습니다. 요거는 하늘의 광대함을 포용하고 그러면서 땅이 하늘을 이어받는 승계작용을 같이 겸하고 있다. 여기서는 포에다가 땅이라는 승이 하나 더 있으면 땅은 하늘을 이어받는 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승인데 이거는 뭐냐, 초요가 오요하고 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응이죠. 정응상이기 때문에 자, 요 오효를 좋아하는 상이죠. 오효와 친하고 오효하고 짝을 이루잖아요. 오효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오효를 이어받고 받들고 승계하는 성격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이 천의 중위인 천의 특성을 땅이 승계하고 받드는 상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자 하죠. 항상 아래효는 위로 승진해서 이 자리 오효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하늘을 품고 싶은 마음과 하늘을 승계하고 받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는 밀어내고 싶은 마음과 양을 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요 두 가지가 이효가 갖고 있는 모순된 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음양은 항상 대립과 통일이라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양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통일하는 상이 있다. 그 모순 관계가 있다. 그게 포승입니다. 이 상 자체가 오효를 짝이 오효하고 응이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이 자리에 이루고 싶어요. 이 자리에 가면 하늘을 다 자기가 품게 되죠. 그래서 포, 천, 그죠? 하늘을 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요거는 품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자기 짝으로 좋고 이걸 받들려는 통합의 상징도 있다는 이 음양관계는. 그래서 요거는 하늘을 땅이 승계하려는 상이다. 그만큼 뭐냐, 광대무변한 하늘을 품고 그 다음에 땅이 갖고 있는 만물을 포용하는, 만물을 다 자기 몸에 실어주는 그 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게 포승의 뜻입니다. 우리가 곤괴, 중지곤괴 2효죠. 중지곤괴 2효. 함홍광대죠. 땅은 함홍, 넓고 광대한 것을 다 품고 있다라는 그 효사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직계 2효 효사입니다. 자, 소인이 길하다. 이 2효는, 2효의 상은 포승의 상이다. 두 번째, 6인은 소인이 길한 상이다. 그렇죠? 소인이 성장하니까 소인이 길하다. 자, 또 하나, 6인은 개인이 막히는 상이다. 맞죠? 금방 이해가죠? 자, 또 하나, 6인은 형통한 상이다. 맞죠? 천지는, 그죠? 군자 소인을 안 가린다. 어쨌든 운행하고 순환하는 원리는 비가 태가 되고 태가 비가 되는 것 자체가 순환이기 때문에 바로 형통하다. 그래서 용어 해석도 없이 6인은 포승의 상이요, 6인은 소인이 길한 상이요, 6인은 대인이 막히는 상이요, 6인은 형통한 상이다. 순환하는 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2효가 나오면은, 자, 포승, 많은 것을 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효가 나왔을 때는 많은 걸 품는다. 그렇죠. 우리가 양과 음의 차이가 뭐냐, 양은
형이상이죠. 음은 형이하죠. 그죠? 거는 형이상, 고는 형이하. 형이하는 물질이죠. 물질. 여러분들이 점점 이효 나온 거는 이효가 움직이면 재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대신 소왕대대, 대왕소래. 형이상에 정신적 결핍이 올 겁니다. 물질이 커지면서 정신적으로는 결핍을 겪게 되는. 요게 유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유기가 나왔을 때는 그 돈이 모여요. 유기가 움직이면 재물이 많이 생기는 조짐이 있습니다. 대신 그 재물만큼 재물이 많이 생기는 포항인데 소인길이고 대인인데 대인은 아까 형이상적인 정신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회에 가장 이효가 현대사회를 대표한다고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정신 문명이 쇠퇴하고 물질 문명이 극을 달하고 있어요. 갈수록 성해가죠. 근데 이 추세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한동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우리가 보면은 정신 문명이 발달한 게 있죠. 2500년 전부터 정신 문명에서 그 다음 로마 시대로 되면서 물질 문명, 그 다음 중세 암흑 들어갔다가 르네상스에서 정신 문명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죠. 그 정신 문명 르네상스가 300년 지나고 산업 시대는 물질 문명 또 태가 비로 비가 태로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판을 치고 정신이 쇠퇴한다 해도 요것 또한 200년 가면 또 바뀐다. 그 안에 지구만 안 망하면 돼요. 요게 포승입니다. 여기서 포는 정응상에서 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응이기 때문에 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상진욕구가 있고 그게 포가 되고 포천, 그 다음에 하늘을 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짝꿍을 이루고 싶어하는 승, 땅이 하늘을 승계하고 본받는 상, 요것을 취해서 포와 승으로 표시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택배에서는 포황, 택배는 건께 중심이니까 하늘은 땅을 본받지를 않아요. 땅은 하늘을 본받아도. 그래서 포황, 광대무변한 걸 포용한다라는 게 택배였습니다. 자, 사묘. 사묘는 거두절미했습니다. 육삼은 포수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머금고 있다. 부끄러움을 포용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가슴에 담고 있다. 그런 말. 부끄러움. 자,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운 걸 포용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것을 품고 있다. 수치감을 품고 있다. 뭐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 관계없습니다. 이 사묘가 좀 복잡해요. 자, 이 수치라는 거, 부끄러움을 내가 품는다. 가슴에 품는다는 건 길일까 흉일까 거두절미했거든요. 그 말이 많은 그 효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묘로 우선 상을 볼게요. 사묘는 상하괴의 경계선 교계점이 있습니다. 교계점이 있어서 하음, 하곤과 상건, 요거는 남, 요건 여가 되죠. 남녀가 교접하는 경계선이죠. 자, 요 상하괴 상을 말고 효의 상만 보자고. 요걸 봐도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죠. 그게 남녀가 교제하는, 교접하는 자리에 사묘가 지금, 사묘 사이에는 남녀가 교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교접하는 거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많이 가진 자리가 되죠. 남녀 교접하는 자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자리다.
그래서 요거는 부끄러움을 품고 있는 상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포라는 말은 모든 효의 중효가 양쪽을 아우른다 해서 포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굣의 중, 여기 포가 나오죠. 상굣의 중도 포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개우 포상이에요. 야가 이것도 오타 겁나네. 내가 다른 데 따고 한 아름다리 뽕나무에 묶였다. 포가 여기서 중효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괴 전체 괴상에서는 3, 4요가 중의가 되죠. 그래서 3, 4요도 이 빛괴에서는 택괴에서는 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요. 그래서 항상 괴 자체 3요괴만 알고 대괴에서도 그죠? 대성괴에서도 중간은 포라는 말을 쓴다. 우선 그거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자 3요하고 4요는 그래서 이제 포는 이 중요 쪽에서 갖고 있는 게 우아래를 아우르니까 포가 된 거고, 수는 남녀 교접하는 자리, 그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은 자리다. 요거 때문에 이제 이 상을 취해서 포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포수, 부끄러움을 안는다는 거는 과연 길이냐 흉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자는 상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효가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포용하고 있는 것은 위 부당이야. 위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위라는 말이, 삼효는 강의 자리에 유가 있어서 자리에 양이가 있으니까 위 부당인 거 맞잖아요. 양자리. 위 부당이죠. 그래서 위가 나쁘다. 또 사효도 자리에 양이가 있으니까 위가 부당이다. 자, 자리가 부당한, 그 부당한 남자와 부당한 여자가 만나는 건 뭐냐, 불륜이다. 불륜이다. 그러므로 요거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치졸한 만남이다. 그러므로 이 괴는 흉하다. 요게 송유, 정의, 또 누굽니까? 주의 선생님은 이게 그래서 흉하다.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되냐? 우리가 남녀 문제를 이제 이치상으로 아까 이치에 먼저 통달해야 된다. 남녀 문제가, 남녀가 만나서 교접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흉이 아니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교접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 인지상정이 어찌 흉이 되는가? 그래서 그건 흉이 아니고, 그럼 흉일 때는 남녀가 부정하게 만난 것만이 흉이 되는 거지, 부정한 만남이 아니라면 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나 이 사람들은 요게 위가 부당하고 요게 위가 부당하니까 부정하게 만난 불륜이다. 그러므로 요거는 포수는 흉한 효다 해서 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면 위 부당, 위가 부당하다. 공자께서 얘기하는 위 부당. 요게 수치스 포수라고 하게 된 거는 위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 얘기인데, 위 부당이란 측면을 요 효를 얘기하는, 요 효 자체로만 효의를 보는 게 아니고, 요 효들이 갖고 있는 요 대표성 있는 괴들, 상학괴에 학괴에서 상괴로 넘어가고, 그죠? 상괴와 학괴 사이 요 중간점, 요 자리가 본래 그런 부당함이 있다 라고 이제 이걸 봤을 때예요.
요 놈이 강이 양해자 양이 음해가 있고 음이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 거객점이라는 부당함 그것이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한 거는 뭐냐? 택계 삼효효사가 무평불피했어요. 비탈지지 않는 평지란 건 존속할 수가 없어. 평지는 언젠가는 비탈이 되고, 그 다음 무왕불복. 한 번 가서 오지 않는 건 없다. 항상 변한다. 그죠? 이 변하는 언제나 변화하는 자리, 그 자리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있는 거다. 그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아래 남자와 위의 여자가 서로 교류 유통하면서 돌고 도는 것. 요것이 바로 포수, 그 부끄러움인데, 그 부끄러움은 흉이 될 수 없다. 아니다. 라는 건 뭐냐? 택괴 삼효 효사 무평불피 이후에 그 다음 효사가 뭐죠?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귀가 그 뒤로 내가 글귀를 빨렸나니? 근심할 필요 없다. 물을 기부 걱정하지 말라. 그 믿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먹는 복이 있을 거다라는 효사가 뒤에 이어졌죠. 그게 편지가 이렇게 되고 가서 안 오는 법이 없고 하는 격의 지점에서 삼효가 식복이 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이 그 택배에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거 역시 남녀가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꼭 흉만은 아니다. 요렇게 돼서 요 효는 제가 볼 때는 왜 흉길을 안 했냐, 길흉을 안 했냐 하는 이유인데, 그거는 자 아까 말씀대로 임시상정인 측면에서는 길이요, 그죠? 부당한 측면에서는 흉이다. 그래서 요거는 길흉을 오히려 쓰는 것이 이상했다. 흉한 효가 훤하게 흉한 효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흉이라고 안 했다 라는 설보다는 요건 두 가지가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사에서 판단에 의해서 흉과 기를 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흉 판단을 안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흉으로 써졌다 해도, 그죠? 만약 그게 정당한 교제라면 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 주역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니까, 요거를 송유들 말대로 흉으로 써졌다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또 그게 안 써졌다 해서 안 써졌는데 꼭 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모든 효가 기둥이 나와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삼효 논란도 무난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효. 자, 사효는 유명, 무구 그랬습니다. 그냥 주리지. 자, 유명은 명을 받았다. 명이 있었다. 그죠? 명은 천명 또는 군명을 얘기하고, 오효의 명으로 보면 임금한테 왕으로부터 군명을 받아서 사효가 행동함으로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위에를 사효를 상건으로 보면 천명을 받아, 그죠? 봉천 행사함으로 허물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왕의 명령으로 권한을 갖고 일을 행하고 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건을 천으로 봐서
그 천명을 받아서 봉천 행사함으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상이다. 사유는 지금 사유 자체가 상근괴상에 있죠. 상근상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신의 자리죠. 삼공 대신의 자리, 왕명을 받아서는 대신의 자리인데 사유는 음의 자리에 양이 와 있죠. 양이 와 있어서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유하지도 않은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을 가지고 근괴상에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오효의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군명을 받은 상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 군명을 받았기 때문에 험불이 없다. 모든 걸 이제 자기 자의대로 한 게 아니라 시세, 천명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왕명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걸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 다음에 주, 리지, 그런데 주는 밭두렁, 논두렁을 얘기합니다. 주라는 말은. 근데 주는 사람 인변을 쓰면은 요 주자, 사람 인변을 쓰면 이 주자인데요. 원래 여기에 이제 사람 인변을 쓰면 주자하고 같이 쓰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대중, 무리, 여러 사람, 이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리는 붙은다, 달라붙는다. 의지해서 달라붙어, 의지해 와서 그 복을 함께 누린다. 지는 하늘이 준 천복을 함께 누린다. 구사는 천명 받아서 일을 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구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붙어서 다가와서 크게 복을 나누어 갖는 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유명은 상괴의 근괴상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천명행도 되고 신하자리이기 때문에 군명도 된다. 그걸 받아서 행사한다. 여기까지는 상을 그걸 취했고, 많은 사람은 아래에 있는 음효가 따르는 상이거든요. 그죠? 음효는 강을 따르죠. 근데 군명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행사를 잘함으로 허물이 없으니까 아래 음들이 일을 받들고 따르는 상을 취해서 많은 음들이 귀부하는, 의지해오는 상, 그 주리지, 그 다음에 지는 천복은, 근괴는 부의 부, 고는 가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천복을 같이 누리는 상이다. 그렇습니다. 자, 비색한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행동 양식 중에 하나죠. 비색한 세상이 왔을 때 자의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대중들의 뜻에 맞춰주는 여러 사람의 뜻을 살피는 그런 행동을 그때는 해주는 게 좋다. 비색한. 어차피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색한 세상에는 상대, 여러 사람의 뜻을 항상 통합하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효는 휴비 그랬습니다. 요 휴비는 아름다운 비색함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도 되고, 비색함을 종식시킨다라는 뜻도 됩니다. 휴는 쉰다라고 해석했을 때는 비색함을 종식시킨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고 해석했을 때는 비색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휴피는. 자, 구호는 군주 자리죠. 군주. 그럼 비색한 세상에서
군주가 할 일이 뭐냐? 그 비색한 세상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거나 비색한 세상을 종식시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군주가 할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호는 비색 중을 넘어서 이제 막바지로 이제 다가가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강이 군주 자리를 차지해서 중정의 도를 행하고 있는 비색한 이 세상, 숨통이 탁탁 막히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왕이 다스리면서 중정의 도로 최대한 그 세상을 정제하려고 하는 상이죠. 아까 강이. 그래서 이건 휴비의 상이다. 그럼 아래로 도움을 받고, 그죠? 아래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삼강이 뭉치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저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취하고 있는 상이다. 그래서 대인길, 요거는, 자, 요렇게 휴비해야 되는 시세를 얘기한 거죠. 이때는 아름답게 하는데, 대인이면 길하고, 대인이 아니면 흉하게 됩니다. 대인이라, 여기서 대인길은, 자, 휴비의 상인이 아름다움을, 비색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대인이래야 길하다. 소인은 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인길은 대인이라야, 이라야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 들어가줘야 돼. 대인이래야 길하다. 소인은 길하지 않다라는 뜻이 같이 내포돼버립니다. 그래 대인이라야 길하고 기망 망할까 근심하면서 대비를 하면 개우포상 한 아름들이 뽕나무에 묶어놓은 듯이 나라가 단단해진다. 개우다.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효는 이 비색한 세상을 일단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멈추게 만드는 자다. 이 상이 오효가 갖고 있는 게. 그러므로 대인답게 행동해야 그게 길하게 된다. 비색한 세상을 고치는 건 대인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망할까봐 걱정하고 대비하는 정신을 이 비색한 세상에서는 가져줘야 큰 뽕나무에 혁대로 꽉 묶어놓은 것처럼 든든하다. 이 뽕나무라는 얘기를 쓴 거는 그 손대상에 진짜 나무를 취한 건데 왜 하필 여기서는 다른 나무로도 안 하고 뽕나무로 하냐면 뽕나무는 뿌리같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된대요. 뽕나무 뿌리같이 발달이 잘 된 게 없다네요. 그래서 나무 중에 태풍에 제일 안 넘어지는 나무가 뽕나무죠. 그래서 뽕나무 하면 태풍에도 끄떡이 없는 나무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같은 나무라도 이건 이제 그만큼 든든함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구. 상구는 경비 그랬습니다. 경비는 기울어졌다. 그 비의 상태가 이미 엎어졌다. 기울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의 상태가 전복됐다. 뒤집어졌다. 라는 정도 그 해석이 돼야 될 겁니다. 경비는. 선비 후희 그래도 먼저 비색하고 후에 기쁨이 오는 자리다. 상여는 이제 비가 끝나가는 극에 달한 자리죠. 비의 극에 달하면 태로 바뀌죠. 비극태. 비의 비의 지금 빗개 상태에서 앞쪽은 빗개 상태니까 하지만 뒤에는 태로 넘어가니까 기쁜 수 있는 상이다. 그래서 상구는 빗개가 이제 드디어 뒤바뀌는 상이다. 뒤집어지는 상이다. 상구는 먼저 막히고 뒤에는 기쁨이 온다. 기쁨입니다. 이건
상구가 갖고 있는 자리가 태로 넘어간다. 이건 이제 그냥 항상 태는 비로 바뀌고 비는 태로 바뀌는 순환오리에 따라서 상구 자리는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지만 나중은 편안해지는 상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빗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거 좀 나란히 택괴하고를 이렇게 나란히 효사만 빗개와 택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뜻이 훨씬 명확하게 올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질문 있으면 빗개는 천지가 교류가 안 되고 만물이 서로 상호작용이 단절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갑갑한 그런 상황이 상징하는 게 빗개다. 빗개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빗개도는 근검, 소박함과 검소함으로 그 난국을 피해 나가고 그 다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평온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행동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초육에 이제 초육에는 띠뿌리를 뽑을 때 한꺼번에 올라오는 초육은 상인데 이 말은 뭐냐? 빗개 상황이 오면 초기에는 정고부동한 게 좋다.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택배 상황에서는 활발하니까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좋다로 나왔죠. 이거는 무슨 일이든지 멈추는 게 좋다. 빗개는. 그 다음에 이효는 꿈이 굉장히 크다. 이효가 갖고 있는 꿈도 크고 야무지다. 근데 후인한테는 길하고 대인한테는 나쁘기 때문에 이효의 점사는 그 사람이 행동,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과정 이것들이 소인 쪽인지 대인 쪽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삼효, 포수 역시 마찬가지다. 수치라는 거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에 따라서 기둥을 판단하면 된다. 사효, 유명무구. 그래서 사효는 명을 받아든 게 내 자의적으로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독선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과 영화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사효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효는 휴비다. 비색한 세상을 멈추는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답게 아름답게 그 관리를 해야 비의 시기를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해야 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색할 때 대인답지 못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성급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면 이건 흉하게 되는 거예요. 빗개의 세상이니까 빗개를 아름답게 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고 대인답게 행동하게 되면 길하다. 그 다음에 상구로는 이제 빗개 막바지니까 조금 있으면 비색한 세상이 끝나가니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빗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